관자를 살펴봤는데요. 물건 관자가 그 8일편에 제10장의 마지막 신출한자인지 몰랐네요. 뒷장을 넘겨보니까 신출한자가 없고요. 막바로 문장풀이를 해야 되는데 문장풀이 간단하게 오고요. 11장의 신출한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8페이지 보세요. 8일편 제11장 문장풀이를 먼저 한번 읽어보는데요. 작게서 말씀하셨다. 체제가 천자가 시주한테 지낸 제사라네요. 체제에 이미 강신례를 지내고 지나가면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랬네요. 이게 뭐 문장은 간단한데요. 뭐 이해하는데도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생소한 말이 들었죠. 체제나 뭐 강신례 이런 말들인데 체제가 거기 쓰는 것처럼 천자가 시주한테 지낸 제사고 강신례는 그 제사를 지낼 때에 신을 모시기 위해서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요. 돌아가신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울창주는 울금초로 빚은 술이 있어 향이 나는 술인데 옛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울금초로 지은 울창주를 썼는가 봐요. 그 울창주를 갖다가요 땅에다 뿌리는 의식이요. 제사의 의식. 우리가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먼저 술을 갖다가 이렇게요. 제사 지내기 시작할 때에 집에서는 사초라고 해가지고 땅을 대신해서 사초요. 모래사자하고 풀초자인가요? 사초가 때다가 이렇게 뿌리는데 땅에다 뿌리는 거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문장을 통해서 직접 살펴본대요. 자왈 작게서 말씀했다. 근데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큰 제사체 체제인데 스스로 자자는 뭐뭐로부터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스스로 자자가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 우리가 자고로 올 때 쓰는 옛날로부터 그렇죠. 자초지정 처음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이때의 자자들이 다 붙어예요. 뭐뭐로부터. 이게 체제라는 제사가 뭐뭐로부터 뭐 했는데 그 뭐뭐로부터가 이제요 이미 관한 것으로부터다 이거죠. 관이 강신례를 말한 거예요. 강신례를 갖다가 지낸 것으로부터서 지나갔다 이거예요. 지나간 뒤에는 불욕 나는 뭐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관하고 보고 싶지 않다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이제 체제를 지내는 걸 말하겠죠. 체제의 제사의 과정이겠죠.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강신례를 갖다가 끝내고 난 뒤부터의 의식 절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의식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강신례 뒤에 일어나는 그 제사의 절차가 온당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신례 뒤에 난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너도 문장이 막 사람들한테 인구해야 되는 중요한 문장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뭐 특별한 의미 없이 뭐 그것도 각자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겠지만은 큰 별 의미 없이 쓰이는 문장도 간혹가다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실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자, 이 정도로만 하고요. 막바로 8일편 제1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제11장의 맨 처음에 나온 글자는 보이시라는 글자인데 앞에서 이미 했어요. 보이시자 간단히. 간단히 이 큰 제사 책자 할 때 보이시자 이미 설명했잖아요. 자, 최초의 형태는 이 제탁이라고 써요. 제탁이 있고 그것이 핵이 더 첨가되면서요. 오늘날 이 글자로 이어졌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신령스러움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지내기 때문에 보이다 이 뜻을 지면서 시는 이제 오늘날 시위를 하다 물러나나 뭐 이런 시위요. 시범을 보이다. 또 뭐 전시에 뭐 할 때 쓰이는 시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리고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의 동물에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로서요. 음의 역할하는 글자로서 볼시자가 있어요. 볼시자. 시는 시인데 볼견자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볼시자가 되죠. 시청자 할 때 쓴 글자예요. 시각 할 때 쓴 글자예요. 시불견.
봤으나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봤으나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알면 다 보이는데 모르면 봐도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이시자가요, 음역하는 글자로서요 또 있는데, 그 한자의 음의 변화는 조미치가 같거나 또는 조 방법이 같을 때에 거의 무슨 때 치조음이라는 놈이 혀의 잇몸과 관련된 잇몸을 부딪히면서 하는데, 니은이나 디귿이나 리은이나 시읒이 치조음이요. 그래서 치조음끼리도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 시가 치종 가운데 니은자 올려도 니가 되고, 니에서 조금 더 모음까지 변화되면서 나 또는 이명 하나 더 줘, 네 뭐 이런 의미에서 영향을 주는 글자들이 있는데, 이 나무 목자가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시가 네까지 오면서 나무 가운데 능금나무 냈죠. 근데 능금나무 내자가 그러니까 음의 변화가 좀 있지만요. 시가 내가 되면서 나무 목자까지 능금나무 내자인데, 이 능금나무 내자의 내라는 음이 나하고 통하는 음이기 때문에 어찌나자처럼요. 이런 어찌나자하고 음이 통인데 어찌 그런 뜻을 지기는데, 호대로면서 어찌를 뜻하는 글자는 어찌나 어찌내 어찌내 뭐 이런 글자들은 다시 핵을 하나 줄여요. 이렇게. 이게 큰 대자가 나무 목자에서 생략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것은 능금나무를 뜻하는 글자로 쓰이고, 어찌를 나타내는 글자는 이 글자를 갖다 쓰는데, 어찌네 또는 이 산스크리트예요. 고대 인도죠. 인도가 중국으로 전달되면서 범어들이요. 고대 인도들이 중국 사람들 다 한자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 산스크리트에 밑이 없는 구멍, 끝이 없이 있는 구멍인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한번 떨어진 사람들은 천년만년이 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밑이 없으니까. 그걸 나락이라고 그래요. 나락. 범어로 나락인데, 그 나락을 나타낼 때에 요 글자를 필요다 쓴단 말이야. 그래서 나락을 나타내는 글자로 쓰다 보니까 나락나라고 돼. 나락나. 산스크리트로 나락 이렇게 표현되는 글자인데, 여기에 이제 요 마지막 무음으로 쳐지면서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글자, 락을 나타내는 글자에 떨어질 락자를 쓴다. 이 글자는 어찌내자를 쓰기도 해요. 어찌내자를 써서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주로 이 글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어찌내자가 되기도 하고요. 막무가내 뭘 뜻은 내자, 막무가내 뭘 뜻은 내자로 쓰이지만, 나락을 나타내는 글자도 쓰이다 보니까 어찌내 또는 나락 나는 글자예요. 그리고 이건 능금나무를 뜻하는 글자인데, 뭐 익히 쓰이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글자 설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글자의 바탕이 돼준 글자니까 알아둬야 되니까 능금남자를 해야 되고, 요 어찌냈자 나락납자는 있죠. 다시 손수가 변하던 제방변이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나에다 입선자 니을자를 붙여서 날이 되면서요. 손으로 누른다고 해서 누를 날자. 눌러서 손으로 눌러서 찌는 도장. 날이. 아니 물론 도장이나 지장 같은 것도 다 찍는 날이니 눌러서 찍는 거. 자, 누를 날짜는 날이 날 때 쓰이는 날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것들이 다 그런데 보이자가 음의 영향을 준 글자라는 거 알아두셔가지고, 보시자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리킬 지자를 살펴보도록 해요.
손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손가락치기라고 그러죠. 손가락치기. 이 조금 전에 저 날인을 때 날인이 도장으로도 찍을 수도 있고 지장으로도 찍을 수도 있고 된다고 했잖아요. 지장. 그 지장의 지자가 바로 손가락 지장이. 손가락으로 찍는. 지장을 찍어 동사무에서 도장한 건데 지장 찍으세요. 게 지장한 것과 있다고 그래요. 지장. 지장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장한 것 같다고 그래요. 자기 손가락을 찍으면 되는 것 같더라. 그리고 도장보다 더 법적 효력인 게 지장이에요. 도장은 저 위조가 될 수 있지만 지장은 위조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오히려 얼마나 없는지 지장 찍으면 된다고 지장한 것 같다는 소리를 하고 참말로. 가꾼 게 아니라 달려온 거지. 한자를 아예 의의력이 늘어나는데 이게 손가락을 뜻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손가락이 이렇게 사람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5개가 있으면은 손 좀 들어줘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게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만 설명을 하지 않고 다양하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무지라고 그러잖아요. 무지. 엄지손가락 무지. 가장 큰 대자로 봐서 이것도 넘버원을 뜻이면 대지라고도 볼 수 있고. 요 글자를 둘째 손가락은 뭐예요? 그렇죠. 검지인데 검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검사. 그래서 검지. 검지라고 해요. 검사. 검사를 검자를 써. 왜 검지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검지. 하나 둘 셋 넷 수를 세는 거야 지금 검사하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고추장 찍어봐 바쁘잖아. 고추장 식지. 고추장이 딱 찍어서 식지. 그다음에 요 글자는 손가락 같은 가장 길다고 봐서 길다고 봐서 길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길게 해야 돼. 이거 가운데 길게 나왔잖아요 이게. 최고 길잖아요. 장지. 긴 장자로서 장지. 그 다음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지. 그 다음에 넷째 손가락은 가장 쓰임이 없어. 가장 쓰임이 없기 때문에 없을 문자를 써서 무명지예요. 무명지. 쓰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미처 안 붙였어. 그래서 무명지라고도 하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 지금 약재라고 있어요. 약재라고 쓰임이 없다 보니까 깨끗해요. 가장 깨끗해. 그게 깨끗하니까 옛날에 그리고 쓰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이 위급하면은 발음도 안 된다. 이거는 여기를 단지를 했어요. 단지. 안주문사도 우리 지금 책에 보면은 이게 자기 의기를 다지기 위해서 손가락을 딸려서 혈서를 쓰는데 이걸 잘랐더니 이게 역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다고 보는 거죠. 그 부모님 위급할 때 이걸 잘라가지고 피를 먹였는데 그 효과가 없지만 효성이죠. 효성. 효심. 그 효심이지. 그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왜 이래 불효과가 안 좋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약. 그래서 약지라고 그래. 약지. 그 깨끗하다 보니까 뭘 좋을 것이 없을 때 효과가 이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약도 이렇게 탕약 좀 식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끝개자를 써서 게이지. 게이지. 또는 작을 소자를 써서 소지. 가장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휘력을 신장시키는데 한자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뭐 더 있어 찾아보면 더 있어. 그냥 생각나는 데랑 두고 있으면 지금 적어봐서 그랬지. 아니 근데 요즘 아이들이 식지가 뭐인지 약지가 뭐인지 모르는 아이들 많아요 또. 장지, 약지, 여기는 뭐라고? 개지, 소지. 한자 말해. 안 보여? 다섯 손가락. 개지. 끝개자, 개지. 새끼 손가락 그러잖아요. 소지. 다 두 개씩 써줬어요. 다 두 개씩. 지금 집중하세요.
가락지 끼는데 넷째잖아요. 그러니까 가락지를 끼는 것은 이게 완전치 않은 쪽에다 끼는 거야. 이게 활동이 없는 데다 이거 또 가락지도. 그리고 가락지가 원래는 옷가락지 두 개야. 두 개. 가락지가 원래는 두 개야. 두 개인데 하나로 쓰면서 이게 원래는 옛날에 여자분들이 옷가락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껴. 그러다가 정분이 있는 남정네하고 헤어질 일이 있으면 이거 하나씩 빼줬어. 그래서 반지가 나온 거야. 반지란 말이. 절반만짜를 써서. 원래 두 개를 낀다고 원래 가락지를. 그러다가 정분이 있는 남정네한테 하나를 빼서 준다고 그러면서 반지가 된 거예요. 그거는 쌍가락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잘못된 말이네요. 가락지 자체가 두 개니까. 아니 가락지 자체가 쌍으로 돼 있었던 거라고 원래. 그러니까 쌍가락지라고.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전처럼 똑같아요. 뭐 틀리기는 더 정확하게 위해서 쌍을 붙여놓는 거지. 예? 하여튼 뭘 얘기하면 무슨 얘기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하여튼간요. 저 가리키를 진짜 살펴보는데 이것은 제방변이라고 하죠. 이 제방변. 제방변은 무슨 자가 바뀐 글자다? 손숫자가 바뀐 글자죠. 네, 손숫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원래 뜻은 맛있을 지자야. 맛지자, 맛있을 지자. 이 맛이 있냐 없냐는 머릿속에서 이거 맛있네 맛이 없네 어떤 자기가 어떤 뜻을 갖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맛지자를 갖다가 뜻지자라고 하더만 오늘 치즈가 뭐냐 뭐 이렇게 쓰면 이걸 뜻지자라고도 하는데 원래 본래 뜻은 맛있을 지자 맛지자예요. 그래서 막불상 그렇죠. 그래서 이 글자가 이 뜻의 역할을 하는 글자로서 맛불상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저 숭상할 상자 아니에요? 오일의 상자인데 상이 의미 역할을 하면서 이 글자에 의해서 뜻이 이게 맞다고 맛과 관련돼서 맛볼 상자가 돼요. 이게 와싱산다. 이게 맛본다는 뜻을 지닌 글자가 이 글자가 본의가 바로 맛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럼 왜 맛과 관련이 있냐? 이게 숟가락의 형태. 옛날의 글자를 보면은 숟가락의 형태가 그릇 같은데 입이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이건 물론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 있지만은 저는 그릇으로 봐요. 이 그릇 속에 우리가 저 물건 품자가 사실은 네모난 형태를 저는 그릇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 형태의 하나를 갖다 그릇 속에 이 숟가락으로 음식을 갖다가 떠서 맛을 본다고 해서 이게 맛과 관련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맛이 있냐 없냐는 사람의 의식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뜻한 뜻지가 된다 이거예요. 자, 요 글자가 그런데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의미역하는 글자가 지는 지로서 가리킬 지자, 손가락 지자가 있잖아요. 손숫자가 변한 제목미자가 없어져요. 기름 지자가 있어요. 기름 지자. 지는 지인데 고기 육자가 변화된 육자로 이달을 같아가지고 고기에 있는 기름을 갖던 기름 지자죠. 지방을 뜻인 글자예요. 또는 어디 쓰이냐면은 저 연지곤지 할 때 쓰이는 기름을 개가지고 해요. 그 색소를 집에 기름에다 색소를 집어가지고 찍는다고 연지. 또는 뭐요 면에 기름을 빼는 솜 탈지면 뭐 이럴 때 쓰는 지자가 바로 있죠.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음역하는 글자로서 요 글자도 신경을 써서 알아두셔야 돼요. 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거지. 요 글자를 지금은 하기가 뭐 정보화 시대가 되고 많은 컴퓨터 같은 데서 자료 같은 거에서 여러 정보를 통해서 뭐 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제대로 설명되는 건데 옛날만 하더라도 있죠. 요거 늙을 노자하고 날일자가 합쳐졌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살아온 날이 많다 이게 늙은데 살아온 날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히 제대로 된 책들 뭐 제가 저는 한 30년 전부터 뭐 이 글자가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되는 글자라는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 우리가 늙을 노자가 간략화서 이렇게 효들자에도 이렇게 늙을 노자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분석해야 돼요. 자, 요 글자가 의미 역할을 하는데 지가
그게만 반작용이 됐어요.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짜다를 지름을 짜다가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길이질 뻔거다 길이질 뻔거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한자에서 기역이 지읒이 되는 거 그게만 일종인데 반대로 간다니까 음의 변화는 전방위적이에요. 거꾸로도 가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게 지가 여기서 기가 되면서 지가 기가 되면서 이게 늙을로 엄자 늙을로 짜잖아요. 네? 늙은이 기자 늙은이 기자. 늙은이 기자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없는 것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을 하는데 조선시대 때에 정입품 70살이 넘고 정입품 문관벼슬에 있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우지하는 기관이 있었어. 그게 기로소예요. 기로소를 때 쓰이는 문자인데 뭐 익히 쓰이는 국사용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선의 기관 가운데 한 명칭이고 요 기로소를 의 기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요 글자가 기로소라는 뭐 우리 선생님도 낯선 어휘에 쓰인다고 하지만 여기다가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즐길 기자가 돼. 즐길 기자. 기호식품을 때 쓰이는 늙은이 기자가 음역하면서 이 글자로 입으로 먹는 걸 즐긴다고 해서 즐길 기자. 그 기호식품을 때 쓰이는 기자예요. 그 기호식품이라는 말이 익히 쓰여지니까 그 글자를 설명을 하면 늙은이 기자를 모르면 안 돼. 근데 이제 어차피 배우는 거 국사 용어 가운데 기로소 같은 데 쓰이는 기자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맛지자 뜻지자가요 맛있을 지자 맛지자 뜻지자가 또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도 오늘 많이 쓰는데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요. 이렇게. 저 위에 점이 없지 않습니까? 점 있어요. 이렇게 쓰는데 이 두 글자가 사실은 정자가 아니에요. 바른 글자가 아니에요. 이게 상괄계라고 흔히 상괄계라고 하면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이게 황당 무게를 때 쓰는 개자예요. 기가 그러니까 개까지 온 거예요 지금. 상괄개자인데 이 글자도 아니고 이 글자도 아니고 이 글자 제대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요 글자를 놓고 보면은요 요 글자를 보면 벼화자 오고요 그 다음에 허물우자 오고요 그 다음에 맛지자 뜻지자 세 개가 합쳐져 있잖아요 요 글자가 그러죠? 근데 요 글자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썼죠? 그럼 다른 부위가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건 뭘로 썼어요? 벼화자로 썼죠? 근데 요것은 벼화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멈출개라는 걸 멈출개라는 글자예요. 멈출개자인데 나무 목자가 옛날에 이렇게 표현됐죠? 나무 가지끝이 한쪽으로 꺾여진 거예요. 이 글자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제대로 된 글자 이 글자도 아니고 이건 정자가 아니라니까요. 정자가 아니고 이게 정자예요 지금. 바른 글자.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 글자의 존재를 잘 모르고 벼화자는 많이 쓰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갖다가 벼화자로 와변시킨 거야 지금. 와변시켜가지고 오늘날 여기다 벼화자를 갖다 붙이고 여기다 이렇게 쓸 때도 이거 벼화자를 붙이는데 사실은 이 글자 제대로 된 글자는 벼화자가 아니고 나무 가지 것이 꺾여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멈춘다 그래서 멈출개라는 글자 이게.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 잘못으로 해서 이 허물로 자는 잘못이잖아. 허물로 자는 원래 손이 이렇게 있을 때에 손이 저해됐음을 다쳤음을 갖다가 표현해서 손이 뭐가 다쳤음을 갖다 선형 칼로 다쳤다는 걸 표현해.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정해시켜서 이루어진 글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요. 이렇게 쓰이고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발 하나가 문제가 돼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을 때 이 글자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조금 뒤에서 여기 핵이 조금 나와야 돼 이렇게요. 이게 절름발이 왕자고 이게 허물호 자인데 절름발이 왕자를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 글자처럼 여기 조금 나와야 될 글자를 여기 조금 요 부위가 조금 튀어나와서 이렇게 써줘야 돼. 절름발이 왕자인데 이렇게 써버린다. 이 허물호 자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써버리니까 허물호 자가 구분해 점을 찍어준 거야 지금. 이 글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절름발이 왕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어서 구분한 거예요 지금. 구수록자 임금왕자하고 구분해서 점 찍어준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손이 다쳤음을 나타내는 허물호자예요. 이 허물호자. 이게 그냥 제대로 된 글자를 놓고 보면 멈출게자 허물호자인데 허물이 잘못을 말한 거다음에 잘못을 해서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가 개가 된 거야. 이게 지가 개가 되는 건데 잘못을 해서 멈춘 것처럼 멈춰서 생각한다 그 얘기가 그 뜻이 나와. 거기서 멈추다 또는 멈추고 오랫동안 생각한다 그런 뜻이 나오면서 오랫동안 생각한다 그게 상고하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상고할 개자가 된 거야. 그리고 황당무계, 황당해서 깊이 생각할 것이 없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때 쓰는 개자인데 그 개자를 제대로 설명하면 이게 정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정자. 그 정자의 의의 글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 처음 보는 글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 멈추겠죠. 근데 이거 예전에 수업 들으신 분들 오늘 선생님 안무 선생님은 이거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황당무계할 때 쓰는 개자라는 거 알으시고 그 다음에 한 글자 더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개가 이번에는 예까지 왔어요. 예. 이 조예가 깊다 할 때 쓰는 예자예요. 조예가 깊다 그러는데 말하고 어딘가에 나아가 이른다고 해서 이를 냈자예요. 이를 냈자. 말하고 어딘가 이른다 이거죠. 뜻지자도 있는 데서 왔다 갔어. 네? 뜻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뜻지자라니. 달아날 주자에다가 이렇게? 예. 알았어요. 뭔가 제가 착각 안 했나? 뭔가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익히 쓰이는 글자는 없어요. 저도 뭔가 취지의 취자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취지를 생각하면서 취지를 생각하면서 요거 취지 이것을 요거다 집어해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죠? 제가 생각해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조예가 깊다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조예. 시험에 이 글자들이 사실은 여기는 시험에 나와요. 조예가 어떤 분야의 조예가. 자 이렇게 해서 뜻지자 관련된 글자예요. 맛지자, 뜻지자 관련된 글자. 그런데 가리킬 기자, 기름기자, 늙은이 기자, 즐길 기자. 그다음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면 이게 제대로 된 글자를 써요. 상괄 개자, 그다음에 이를 개자.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손바닥 장자를 해야 하는데 이게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게 30분 걸리면은 우리 선생님이 좀 진일이 있어가지고요. 수업을 못 듣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늦게 왔는데요. 어쩔 수 없이 죄송하지만 오늘 수업 10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매듭 지키러 오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들어볼게요. 자 오늘도 수업 들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5월 5일도 어린이날인데요?